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모습은 어떤지 북한의 얼굴을 마주해보는 페이스북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주택 계약을 할 때 전세, 월세, 매매 등 상황에 따라 계약서가 다르게 있죠. 북한에서는 어떨까요? 네, 북한에서 주택을 이용하려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다소 재미있는 조항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데일리 NK 강비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님, 이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지붕에 호박이나 포도농구를 올려두면 안 된다. 이런 계약 조항이 있다고요? 네. 이런 게 왜 있는 건가요?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농촌 지역 주민들이 속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주택이나 건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 건물에 대한 이용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살림집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살림집 이용 허가증이 필요한데요. 농촌 지역 주민들이 주택 이용 허가증에는 건물 사용자의 의무라든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데일리 NK가 입수한 자료에서 특별하게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농촌 지역의 주택은 지붕에 호박이나 포도농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항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농촌에서는 뜰 안에 그늘을 만들기도 하고 더구나 이제 채소 면적을 활용하려고 호박농구를 지붕 위로 올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은 호박이나 포도농구로 지붕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농촌 주택일 경우 해당되는 특별한 조항이 있는데 네. 도시에 있는 주택의 살림 이용증 허가증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살림집 관리 규정 20조에 의해서 살림집 이용을 허가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네. 대부분 농촌주택 이용 허가증과 비슷하지만 도시의 경우는 이사가 자주 있는 것을 감안한 듯이 전 거주자와 현 거주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전 거주자는 살림집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또 새로 입주하는 주민도 역시 15일 안에 수속을 마치고 2개월 내내 이사를 마쳐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무효로 한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정말 오래된 주택의 경우에는 구조를 바꿔서 리모델링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까?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집 구조가 좀 조잡하거든요. 네, 최근에 지어지는 평양의 아파트들은 거실이 넓게 설계되어 있지만 정말 이전에 지어진 집들은 조잡한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네. 이런 구조를 바꾸려는 주민들이 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아파트 붕괴 사고도 잇따르게 되는데요. 살림집 이용 허가증에 구조 변경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주택 회수 사항에 해당돼서 처벌을 받거나 주택 사용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월세도 있고 매매도 있고 전세도 네. 있고 주택 계약할 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는 사실 월세와 전세 계약서 그런 이미지가 예. 없는데요. 대부분 주택은 매매주택과 무상공급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월세라든가 전세 계약 자체를 모릅니다. 네. 북한 주민들이 소유하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사실 지역에 있는 인민위원회에서 하게 되거든요. 네, 네. 도시 경영부에서 발급을 한다고요? 네.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은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에서 이제 도시경영부가 있는데요. 네네. 그 도시경영부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네. 북한 주민들은 흔히 도시가라고 부르는 부서인데요. 이것에서는 주택 사용 허가증을 발급하고 세수주택에 대한 이용 허가증을 회수하기도 합니다. 도시경영부에서는 국가소유의 집을 팔고 샀을 때야 승인 없이 이용했을 경우 살림집을 회수하게 됩니다. 네, 오늘 페이스북 북한의 주택 계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